너 왜 그러냐? 또 우리 딸째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벌레 때 물렸다 그래갖고 난 그렇게 알았네. 쟤 저렇게 놔두면 쟤 죽어요. 그렇게 잘못 키우기도 쉽지 않고. 이제 해결책을 찾고자 왔으면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솔루션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 온 목적이 뭐죠? 일단은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저의 마음은 점점 커지고 이 식당에서 같이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무슨 일 이해했으면 좋겠다. 개로 대하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 좀 더 대하는 마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좀 컸고 그리고 지금 상처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는 왜 그러냐? 이거 아니야, 지금? 바닷술로 데려온 거야? 안 먹을 거야. 별난 놈이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연고는 바를 수 있어요? 네. 동물병원 가서 그 안연고 좀 달라고 그러세요. 원래 처방전 받아서 병원에서 사면 한 3,000원 하거든요. 병원에서 한 7,000원까지 받는 경우도 봤어요. 안연고는 흡수가 빨라요. 발라놓고 5분 동안만 핥지 못하게 하면 흡수가 다 돼버려서 그 뒤에는 핥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핥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핥지 않으면 저렇게 털이 빨갛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볼 때는 안 핥을지 몰라도 본인이 안 봤을 때 핥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처가 더 확산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핥은 빨간색이 발견된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칼로를 고려하셔야 돼요. 후배가 주차장에서 키웠어요. 그거 험해갖고 못 키우니까 친구가 내 개 키울래? 그래갖고 알았어. 그랬더니 딱 왔더니 복수. 오니까 엄마가 개를 안 좋아하는데 아빠가 그냥 무턱 그때 데려오셨으니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식당에 계속 있었어요 그때. 동물 자체가 안 좋아요. 네. 어차피 데리고 온 거를 어쨌든 생명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보살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에 상관이 없이 얘를 보호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잖아. 나도 모르고 받았는데 또 손님들이 식당에서 개 키우면 안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식당에서 지내며 낯선 손님들의 방문과 관심이 스트레스였을 복순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많이 쌓인 아이네요. 점심시간에는 장사하셔야 되니까 복순이를 이제 밖에 내보내고 끝나면은 장사 끝나면 내보낸 장소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안전한 곳이라야 되지. 네 그거를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저희가. 좀 안정적인 그래도 잘 있을 수 있는 데로 옮기자 했는데 이제 엄마는 또 그건 싫다고 하시고 합의가 안 됐어요. 식당이라는 지형을 모르니까 가게 앞밖에 자리가 없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식당이 단독 건물이에요? 네, 1층만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데는 그냥 1층 식당. 상가가 임대이기 때문에 복순이를 다른 데로 옮겨 놓아서 안전하게 사람들 시야를 가려주고 복순이가 위협받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잖아. 원래 그 골목에도 공터가 넓어서 했는데 공터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복순이 눈에 가족이 보여야 돼요. 보이면서 자기는 안전하고 낯선 사람이 왕래가 없는 곳이라 자리를 잡는 것이지. 그거구나. 예, 복순이가 자기가 가족도 안 보이면 영 떨어지면 버림받은 줄 알죠. 가뜩이나 얘는 이미 버림받고 살았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100일 된 애를 지금 갖다 맞아요. 버려놓고 네. 키운 거예요. 집은 아파트고 그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이고 집에 데려갈 생각은 없고. 어제도 살짝 물어봤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동의하는 입양이 아니었기에 복순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괜찮고. 거기 있을 만한 공간이 없잖아. 근데 사람 사는 공간에 개가 있을 공간이 따로 필요해요? 어쨌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같이 살 수 있는 가족과는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최근 아빠를 과하게 핥아서 피부에 상처가 나고 짓무르는 상황. 저거 만약에 뼈가 드러나면 개방골 감염이 일어나면 항생제도 안 들어. 최소한도로 치료하고 정 안 되면 애가 싫어하더라도 엘리자르 스칼라라도 씌워야 돼. 저렇게 놔두면 그냥 죽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관리가 돼야 되고 저거 매일 소독하고 상처 치료하고 못할 게 만들지 않으면 아, 저게 벌레가 물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호자는 단순히 벌레에 물려서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째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벌레 때 물렸다 그래갖고 난 그렇게 알았네.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병원에 억지로 데리고 다니며 복순이와의 관계마저 틀어진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감각이 자기한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감각을 잊으려고 한 가지 감각을 만들어서 감각 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자해 행동이에요. 이유를 저 앞다리 저거 좀 있으면 암으로 발전한다고요. 저게요? 네. 이미 궤양 상태로 발전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시지. 그렇지. 쟤를 지금 상처를 당장 보고 소독하고 치료해야 돼요. 이제 나는 애 데리고 연구소로 와요. 내가 지시켜줄게. 생명을 거둬들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셔서 이 아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오신 거잖아요. 근데 해결책을 찾고자 왔으면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저게 암으로 죽는다느니 뭐 이런 소리나 하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 상태를 설명드리고 그럼 지금 해결책이 있느냐? 식당에서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면 집으로 드릴 수 있느냐? 집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저 아이는 저대로 두면 최악의 결과를 맞을 거예요. 여기 와서 해결했다는 생각도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야. 내가 살면서 저렇게 망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애는 처음 봤고 그리고 지금 기른 애를 저 상태를 상처를 들여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 키우기도 쉽지 않고 여기서 이 아이를 치유하려면 일단 쟤랑 곁부터 받아야 되고 곁을 받으려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기는 불가능하다면 솔루션이 없어요. 솔루션이 없어요. 심리적 안정을 줘야 하지만 어떠한 솔루션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순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눈치채주고 그래도 좀 더 노력해주려고 하는 건 이제 엄마 모습에서 많이 봐서 아 그래도 좀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말은 이렇게 해도 복순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엄마가 고민을 어쨌든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가지고 사람보다는 치료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사람한테 사랑받으면 해결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 그러려면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이 있다고 이 선을 못 넘어주니까 복순이도 마음을 100%를 못 주는 거예요. 걔들은 100% 마음이 들어와야 100% 줘요. 나처럼 걔를 좋아해라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최소한 같이 사는 가족이면 다른 개는 아니더라도 복순이 하나만큼은 나랑 똑같다. 우리 사람 딸, 사람 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 정도 수준으로 가족으로만 받아달라. 그러면 해결돼요. 보호자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의 상태도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가기 위해서 내가 기본 교육도 하고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볼일 보는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교육 과정 속에 개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으로 좀 받아들여주라. 그래서 품에 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예요. 저 아이를 지금 상태에서 낫게 만들려면 저 아이의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요인을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낯선 사람이 계속 쟤를 만지고 왕래하고 한단 말이죠. 그건 치명적인 스트레스일 거고. 그 다음에 곁을 못 받아. 왜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곁을 받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지만은 제일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한테서 자기 사랑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랑 말고 제가 생각하는 얘는 무리 짐승이거든요. 무리로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얘한테는 그거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기 와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워서 안 일어나는 게는 제가 처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고 산 아이란 말이에요.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느끼는 책임감은 아이들에게 잘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 그러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기보다 보호자가 원하는 것만 하며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저랑 제 방에 가실래요? 제 방에 지금 19살 먹은 애 치매 걸린 애 한 마리하고 15살 먹어서 2달째 누워있는 애가 있어요. 제가 지금 2달째 밤을 새고 있거든요. 제 돌보느라고. 뼈살이 갈리고 있거든요. 끔찍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나중에 치매 걸리고 누워서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는데 딸내미가 옆에서 그거 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요, 영리를 추구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 애들의 애견복지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싶고, 우리 개를 보존하려는 사람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달래주러 왔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만지는 것은 배우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나이가 들어 쓰러진 바로와 복태.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를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다른 교육보다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갖고 그냥 여기를 보여주는 게 제일 큰 수업일 것 같아서 여기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15살이고 바로야 애가. 저기 있는 아이는 19살이에요. 복태라고. 이번이 3번째 쓰러진 건데 이번에도 얘는 회복돼서 일어났고, 얘들은 지금 하루에 다 죽 써서 주사기로 먹이고 있는 상태고, 약재들 먹이고 있는 상태고,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는 상태고, 케어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복태랑 바로는 그 외에 웅담하고 능이하고 먹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2달째 밤을 새고 있어요. 언제나 간식 주면서 칭찬하면서 만져요. 그래서 만질 때 늘 귀 만지고, 귀 속에도 손가락 집어넣고, 눈 쓰다듬고, 그래야지 눈에 뭐 띌 수도 있고, 귀 속도 청소할 수 있고, 발톱도 깎을 수 있잖아요. 늘 이렇게 만지는 버릇이 들어야 돼요. 우리 애들 떡 좀 먹듯이 하잖아요. 저렇게 돼야 애가 뭐 하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여기 있는 애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행복해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도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피하 수액에다가 근육 주사를 놓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왜 또? 아픈 주사라 싫어? 응? 주인하고 친해서 만지기가 끝이 나야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안 친하면 물어요. 바로 얘는 마취 없이 수술했었어요. 마지막에 쓰러졌을 때는. 마취 없이 수술해도 참아요. 참으라 그래요. 어이구 아파. 어이구 아파. 우리 아들 우유 찼어.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아들 괜찮아. 칭찬하는 거. 응? 이렇게. 어이구 잘했어 우리 아들 괜찮아. 만지는 법을 늘 명심해요. 간식 주는 그 즐거운 맛과 칭찬하는 목소리하고 내가 만지는 쓰다듬는 손길이 서로 연관돼서 기억되면 나중에 간식이 빠져도 칭찬만으로 다 돼. 바로 마취 없이 수술할 때 칭찬으로 참고 견뎠어요. 참아. 생살 째고 꼬맸는데. 사람들한테 개를 뭐 사람처럼 대우하라, 차별하지 말아달라, 똑같은 생명이다, 백날 떠드는 것은 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 등을 보고 오라고.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거 준비하고 세팅해놓고 주작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내 삶이고 마지막은 나 이렇게 보내왔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곁에서 반려견으로 동반자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마워. 네. 아이고 이뻐. 복순이네가 교육 후 한 달 만에 다시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많이 편안해진 복순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 교육을 받고 싶은데 네네. 심화반 안에 기초반이 포함이 네, 되나요? 네, 예. 교육 이후 가족들은 복순이를 위해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순이를 위해 보호자는 식당에서 함께 지내며 복순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서투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의 그 작은 움직임이 행복한 견생의 시작이라고 우계현은 말합니다. 2박 3일간 우계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신 복순이네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